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하늘에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3일 뒤 9일 나가사키에는 리틀보이보다 더 뚱뚱한 팻맨이 떨어졌습니다. 가공할 만한 원자폭탄의 위력 앞에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얘기하였고 8월 15일 한반도는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도 잠시 차가운 냉전의 바람이 앞섰고 그해 우리는 극심한 진영의 대립의 회오리 속에 서로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3년 뒤 1948년 8월 15일 남쪽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9월 9일 북한에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한반도는 분단되었습니다. 이 시기 8월 15일은 일제에 해방된 기쁜 날이면서 단독정부 수립에 따라 분단을 결정지은 날이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한 날로 기억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6년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칼럼을 기고하게 됩니다. 이후 이 교수의 칼럼은 잔잔한 수면 위에 파도를 만들듯 파동을 일으켰으며 2007년 한나라당의 정가변 의원이 광복절 명칭을 건국절로 변경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월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포럼을 중심으로 한 건국 60년 기념사업 추진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에 이르러 건국절을 기념하는 행사와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건국절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불붙게 되었습니다. 우선 광복절을 고수하고자 하는 주장의 근거로는 첫 번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 각지에 산재된 독립운동 단체 그리고 인물들이 3.1운동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합할 컨트롤 타워로 구상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던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의 유명한 독립운동가들 이승만, 이동희, 안창호, 여운형 그리고 이광수와 같은 매우 주요한 인사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3.1운동 정신으로 표현되는 근대 국민국가 수립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는 우리나라의 전제군주제 역사를 꿈고 민주공화제의 역사의 시작 그리고 국민주권의 역사로 대전환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시정부와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는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 하여 스스로 임시정부와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죠. 이외에도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연결성을 밝히는 언급은 현재에도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성 요건으로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을 설립하고 또 국무총리와 6개의 부서 등을 구성하고 헌법 제정 및 개정, 연호의 사용 등 실제 정부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후에 20년대, 30년대 침체기를 겪기도 하지만 말이죠. 또 임시정부는 외교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는데요. 30년대 후반 장제스의 한인 독립운동 지원의 총출구를 막거나 당시 이승만 박사 주도 아래에서 미국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 이러한 모습들이 각지에서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외에도 광복절을 고수하고자 하는 주장은 주류 역사학계에서의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내용들이 있으나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임시정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임시정부는 국가인가? 입니다.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에 따르면 국가란 일정한 영토 그리고 인구, 주권을 필요로 합니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입장에선 임시정부가 국가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며 말 그대로 임시정부에 불과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시정부가 국가가 아니며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이 유일한 건국의 시점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임시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지위애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당시 연합국은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인식은 해방 이후 남한에 진주한 미 군정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메가더 포고령을 봐도 여실히 나타난다는 거죠. 즉, 전 세계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하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임시정부와 다르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국가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라 국제적으로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첫 국가가 건국되었기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방이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주장합니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공산 세력에게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한 국가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현재 일명 진보정권 아래에선 건국절 논쟁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되나 현 우리나라의 상황에선 소모적인 정쟁에 그치고 있죠. 이는 각 축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광복이라는 단어에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를 현재의 대한민국에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건국절이라는 단어 안에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중시할 수 있으며 또 북한과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운동의 가치와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양자택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역사적 그리고 국익의 입장에서 단어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독립운동과 현재 대한민국의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910년부터 1945년을 일제가 강제로 점령한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강제이기 때문에 그 단어 안에서는 독립운동에 대한 정당성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1948년 건국을 사용했을 때는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부터 48년 건국까지는 이 땅에서의 역사적인 주체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바로 일본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독립운동사는 일본의 입장에서 서술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제강점기는 일제의 입장에서 옹호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보다 더 철저한 반공태세를 위해서라도 건국보다는 광복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1948년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해방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이건 인구나 아니면 영토적으로도 당연한 얘기겠죠. 긴 역사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지금은 제2의 남북국 시대인 거죠. 그러할 때 건국절을 정하여서 불안정한 현재 상태를 고착화시키기보다는 하나된 한반도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현재를 인식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적합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 언급 속에는 언젠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반도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중으로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국이란 용어 활용에 대한 조심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건국절을 챙기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영훈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미국도 사실은 독립기념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겐 건국의 개념이라고 상정할 수 있는 개천절의 개념이 있는데요. 만약 건국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에 사용한다면 반만년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건국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서 단국대의 한시준 교수님은 건국보단 건립의 개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에도 이러한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지
건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부 수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1919년 임시정부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즉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국가의 3요소를 모두 지켜서 한꺼번에 건국한 국가는 그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순원의 중화민국 또한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3개의 국가 요소를 갖추었다 해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의 구성 요소는 규정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합의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본다면 1919년 건국의 시작부터 1948년 건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독립운동의 가치를 기억하고 또 건국절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광복 아래에서 이루어진 1948년 8월 15일 된 대한민국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는 절충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에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역사적인 논쟁의 정치적인 비화를 우리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48년의 선조들은 우리가 싸우라고 광복절날 정부 수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